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좀 복귀를 해볼게요. 사실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같이 짚어주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이제 하락 전환에서 이번 주 빠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앞으로 좀 더 이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 일주일간은 외국인이 매도 전환을 했고요. 네. 그동안 계속 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 중국 경기 부진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500, 2,600포인트를 붕괴를 하고 어제도 2,600 이하 끝났는데 2,575포인트, 2,625포인트 그렇게 변동이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수가 지난주 하락 전환하고 나서 이번에 2주차 조정 중인데 네. 요즘 올해의 특징이 한 4주차 오르고 4주 동안 지속 오르고 5주차부터 반전해가지고 한 또 4, 5주 동안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오르고 한 달 오르고 한 달 전 오르고 한 달 빠지고 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계단식으로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하락할 때도 그러면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은 현재는 아직까지 조정이 끝났다 볼 수가 없고 그래서 1월 첫째 주가 조정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중요 지지선이 2,538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좀 지지가 돼야 됐고 어떤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2,500포인트는 확실히 지지를 해야만 올해 장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차익 실현 빌미를 주는 것은 바로 미국 기준금리를 사실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동결이니까 일단은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데 파월 의장도 그렇고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립 서비스인지 오히려 계속 동결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계속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가가 잘 안 빠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계속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면 거의 연말까지 올릴 거로 거의 유력하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성장주라든지 그동안 올랐던 이런 게 매물을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런 상태는 아직까지 7월 초순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뭐 미국도 반도체가 많이 올랐고 우리는 이제 반도체가 안 갔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물량 출하에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 가격적인 부담이 2차 전지는 크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급등해서 이 가격 부담 있는 것을 일단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비관적으로 봤던 반도체가 다시 어느 정도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관과 긍정이 계속 나뉘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시속 게임 좀 지나서 방향을 좀 잡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869에서 889인데요. 중요 저항선이 899포인트 이걸 저항을 확실히 뚫어야 되는데 이 근처에 왔는데 아직은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그동안 양봉 뜨다가 일봉상으로 이제 음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음봉을 주고 하락 전환하면 조정이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중요 지시는 저항을 못하고 조정을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급락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봤을 때 특별하게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거의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지금 에코프로는 뭐 괜찮고 좋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가격 부담 때문에 좀 탄력이 많이 약화돼 있고 못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반도체가 5월 하순부터 이제 엔비디아를 통해서부터 이제 급등했습니다. 그 급등 주식들도 우량 중소형주들이죠. 예상보다 훨씬 더 시세보다 실적보다 빨리 너무 주가가 빨리 올라오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SNS텍이라도 하나마이크로라든지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이수페타시스가 엔비디아 수혜주를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23,000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우량 중소형주도 목표가에 도달했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 가격 부담을 느끼지.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 갈 수 있는 업종이 뭐 있을까? 그럼 어저께 게임이 조금 좋았거든요. 그러면 게임이 갈까? 그러면 게임이 뭐 중국 판호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2021년도 고점에서 계속 빠졌기 때문에 게임주가 2, 3년 빠지면 그다음에 바닥입니다. 바닥 내에서 또 한 100% 오르는 것은 한 1년 정도에 오르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게임이 좀 나을 수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엔터주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 코스닥에서 여기서 지금 사가지고는 리스크가 온돼 있는 거죠.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7월 초순경에 7월 한 10일 내외경에 코스닥이 한번 만약에 크게 흔들린다면
8월부터는 추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급락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약간 조심을 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급적으로도 이번에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네. 기관과 외국인이 뭐 양시장 다 팔았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이 한 5,361억을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팔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5,361억은 큰 건 아닙니다.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매도로 전환했다는 것은 그동안 시장 올라올 때 외국인이 사줘서 수급이 좀 받쳐줬는데 기관은 뭐 계속 매매하고 프로그램 그러면 수급이 한쪽 수급이 이제 조심하고 있다는 거죠. 강하게 안 사고 있다는 것은 지수가 조정이 계속 좀 이어지겠다. 크게 조정받지 않더라도 일단 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네. 설명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기관의 매매는 계속 하니까 중요한데 코스닥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양쪽이 추세적으로 팔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은 계속 꾸준히 사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힘이 약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스피가 외국인이 한 판계에 5,361억인데 그중에 LG 에너지솔루션이 1,555억이나 팔았습니다. 그다음 네이버를 1,260억 팔고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치면 한 1,800억 정도 팔았으니까 네카를 한 1,800억씩 팔고 그렇네요. 네카는 완전 바닥입니다. 바닥인데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2차 전지 배터리를 이렇게 한 뭐 2,000억 정도 팔고요. 네이카를 한 1,800억 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소폭 좀 팔았으면 하이닉스 가격 부담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3,0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매수한 거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했으니까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급락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높은 외국인 비중이 57%였는데 이게 49% 내려갔다가 지금 한 3.5% 포인트 이제 계속 샀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러면 2% 이상 정도 8% 정도 줄였다 2% 정도 이상 샀으면 2.5% 그러면 추세적으로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 달 중순까지 저는 삼성전자는 한 2차 상승을 한번 바라볼 수 있다. 네. 그럼 지금 지난번에 여기서도 73,000이 1차 목표가였는데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조정받고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한 78,000, 8만 전자를 한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이 좀 다양한 섹터에서 파는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3천억 원가량 매수를 한 걸 봤을 때 확실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지수가 좀 불안불안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중국의 디플레이션 공포도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장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GDP 중에 수출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중국이었고요. 그다음에 미국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유럽을 갈 때도 중국을 통해서 주로 그렇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에서 우리 경기는 중국이 바로 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좋으면 우리도 수출도 잘 되고 지금 중국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중국에 대한 뭐 마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에 이제 반도체를 많이 팔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니까 같이 전체 줄 수가 있고 그럼 반도체가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 또 수치 늘어날 걸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좀 더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제목을 중국 D의 공포. D라는 것은 디프레이션이란 말이죠. 네. 디프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가 나쁜 상태, 부진한 상태에서 물가가 낮아진 거예요. 물가가 계속 하락한 거죠. 물가가 하락하면 경기가 안 좋고 침체된 거 물가가 하락하면 디프레이션인데 이 디프레이션을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됐습니다. 과거 잃어버린 10년, 20년, 이제 30년이 됐다고 올해부터 확실히 좋아졌는데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 D의 공포가 현실화되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중국은 이제 잃어버린 일본이 30년인데 중국도 잃어버린 10년이 거의 되고 있는데 잃어버린 20년, 30년 중국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한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이제 경기를 리오퍼닝 기대했다가 리오퍼닝이 해서 오히려 침체가 들어가면 침체 초기 단계가 이제 디프레이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GDP 성장 올해 전망을 보면 전부 다 줄줄이 하향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스탠다드 차트드, 노무라 이런 데서 전부 다 0.4%포인트, 0.5%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전체 5% 후반대인데 이제 5% 초반으로 가거든요. 물론 중국에도 5%가 목표지만 그래서 내리고 있다는 것은 기대했던 것만큼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일본이 생각나는 거예요. 5월 소비자 물가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0.2%포인트, 2%로 올라갔고요. 3월 이후 지금 계속 마이너스 0%, 플러스 0%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로 간다면 정말 실물 경기 확실히 위축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 최근에 LPR을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네. 중국은 중앙은행이 이제 인민은행 역할을 하는데 인민은행이 지금 기준금리가 따로 없고 이제 LPR 1년 만기 대출 금리 네. LPR 가지고 인하 효과를 보고 있는데 한 전체적으로 18개 은행, 중국 18은행의 평균 우대금리, 대출 우대금리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1년 만기 LPR이 3.55%로 내려왔습니다. 0.1%포인트 내렸다는 거죠. 또 5년 만기도 0.1% 내렸습니다. 이게 한 10개월 만에 내렸거든요. 10개월만 내렸으니까 오히려 돈을 풀고 있다는 거죠. 네네. 경기가 좀 안 좋구나, 심각하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LP, MLP라는 것은 단기 유동성 대출금리, 중기 유동성 대출금리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푸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에 기대되는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대되는 게 있는데요. 인프라 투자에서 한 1조 위안 정도를 풀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나오면 확실히 이제 중국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좀 나올 걸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우리나라 수혜율이 올라갈 거로 보이고 이게 1조 위안 같으면 우리나라 돈은 178조 한 8천억 되거든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풀어주면 신규 인프라 투자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는 제조업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면 50 이하로 하회를 했습니다. 50이 이하면 이제 위축이죠. 위축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업은 50 이상이 괜찮은데 중국은 왜 제조업 PMI가 중요하면 대다수 제조업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이 제조업이 하회해가지고 경기 부양책 쓰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중국에서 공장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도 빠져나오고 뭐 GM도 나가고 삼성전자도 이미 좀 멀리 좀 나왔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 감소된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 투자했던 걸 해소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조업이 공장 이전하고 이렇게 인도라든지 말레이시아는 뭐 이렇게 이전하면 경기 회복이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제조업 쪽이 쉽지 않은데 이게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특히 중국의 제조업 PMI를 앞으로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산업 생산도 그렇고 소매 판매도 전부 다 5월 발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PMI 비제조업 지수는 뭐 54.5인데 그래도 이것도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수출도 이제 5월 수출이 마이너스 7.5% 내려갔으니까 생산적 물건 내려가고 그럼 중국은 좀 경기에 대한 우려를 계속 좀 해봐야 되고 그 중국 관련 경기 수혜주들 리오프닝 수혜주들은 생각보다 지수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투자의 전략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제조업 PMI가 조금 떨어지는 게 그러면은 탈중국화 흐름이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보면 이게 계속된다면 일본보다 더 심한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실제로 조금 생각보다 심각한 지표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종목들 투자하실 때는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제 앞으로 다음 주도 그렇고 한 2주 정도는 계속 이런 장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 긴축 기조가 계속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계속 좀 할 걸로 보이고 이제 기준을 올려놓은 게 한 9명 정도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계속 매파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발언이 계속 나오면 또 올라갔다 내려가고 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작년 말에 우리가 지수가 미국과 우리가 급락했던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거든요.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시 재부상, 침체에 대한 우려를 탄탄하다, 연착륙도 되고 이제 미국의 탄탄하면 오히려 2번 정도 더 올린다면
연말 정도면 침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네. 재부상된다는 것은 위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도 추가 인상한다면 결국은 계속 나온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아직은 전기차 관련 우리나라 탄탄하고 미국은 뭐 빅테크 탄탄하고요. 그렇더라도 이런 종목도 시세에 매물 압박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이라 관련된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은 워낙 사는 수요도 많지만 뭐 이제 조커뱅도 여러 가지 있어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매물 압박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해 보는 이제 경기 선행 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이게 한 3,700포인트 내외거든요. 이제 장기 목표가가 4,000포인트 정도 최고가니까 거기에 근처에 와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서 네. 장기 목표가는 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다수는 안 좋을 겁니다. 대다수는 조정을 들어가는데 진짜 좋은 엔비디아 몇 개 정도만 이제 살아서 계속 있는 그런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견조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략을 앞으로 하반기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보고 지금 이제 조정받을 때 사야 될지 아니면 줄여야 될지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다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계속 좋다는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리스크 온이 돼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장 속으로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속에서 유망한 종목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 네이버 했는데 이번 카카오, 네카, 네. 국민의 관심주인데요. 반등을 저도 이제는 주려나봐요. 희망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고요. 카카오는 사실은 이제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네. 이제 보면 올해는 EPS 증감률 한 70% 내려갔어요. 반도체처럼. 근데 이게 내년부터 이제 반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 반전,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턴어라운드 된다. 그래서 매출과 비용이 턴어라운드 되면 턴어라운드 된다고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막 급등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 확실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살살살살 바닥을 탈피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가 과연 이제 카카오는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우리나라 1등 수혜주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바닥에서 한 10배 정도 갔거든요. 2019년부터.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그런 건 다 끝났으니까 그걸로 4차 산업 수혜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제 5차 산업혁명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AI 혁명 쪽의 수혜가 어떤 게 있을까 보니까 이게 헬스케어 관련된 게 신사업 쪽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연속 혈당 측정기라든지 의료 데이터 저장소라 이런 쪽은 장기 성장성이 좀 기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뭐 실적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 사업입니다. AI 사업 코어 GPT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칼로라든지 이런 쪽이 또 같이 여러 가지 융합해서 하면 또 장기 성장도 기대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쪽을 돈이 이제 AI 관련된 돈을 연간 한 3천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로 통해서 돈이 그동안 많기 때문에 이제 이 가치주처럼 우리나라 뭐 빅테크, 미국 빅테크 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장기적으로는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요. 전반적으로 실적도 차트는 월봉 차트를 보니까 월봉이 가장 바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 왼쪽부터 보시면 2012년도 이렇게 보면 10년 동안 주가를 보면 스토캐스틱이 네모가 3개가 있는데 3개 나고 올라가고 3개 나고 올라가고 침체가 3번 나고 올라가고 3번 나고 올라가고 3번 이게 바로 이 주식을 보는 사람 매매한 사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3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닥에다 이제부터 이제 살 수 있는 구간에 그리고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 3번째고요. 일봉 차트는 이제 일주일 동안 급락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형주는 네. 급락할 때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급락에 사놓으면 해본만 해도 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부터 손절가 46,000원 분할 매수하시면 내년까지 목표가는 83,000원 봐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카카오 드디어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반등 신호들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회복만 해도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 83,000원, 손절가 46,000원을 함께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종목까지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또 주식시장 코멘트 한마디 주시죠. 일본 주식시장의 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고레카 긴조가 있고 우리 캔들 차트를 고안한 사람인데 소득세도 가장 많이 내고 최고의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정말로 벌고자 한다면 스스로 경제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시대를 먼저 읽는 눈을 가지고 국제 우량주를 집중 매수하라. 그러면 2, 3년 동안 주로 몇 배가 오른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전략과 또 좋은 말씀까지 모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